네, 시선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영상 촬영 시작을 할게요. 제가 그냥 전화로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짧게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요약해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이제 보험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IRP 통장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뵙고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면요. 저는 이제 굴리치라는 회사고 아마 당연히 TV 광고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올해로 이제 20년 차 되고 6천 명 정도 이제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4천 개가 넘는 모든 GA 회사 통틀어서 브랜드 평판 1위의 초대형 GA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대로 얘기했지만 이제 재무설계사라고 얘기했는데 재무설계사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설명할 보험을 포함을 해서 뭐 은퇴설계, 상속, 증여, 투자, 그 다음에 세금. 그래서 그때도 뭐 증여세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자산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굴리치에서 마케팅 이사로 지금 임원이 됐어요.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승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임원으로 지금 등록이 이제 되어 있고요. 원래 제가 이제 전작과 나오고 교육학 석사 한 걸 뭐 그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보험과 관련한 라이센스는 다 가지고 있고 증권, 펀드 투자 관련해서 제가 그때 IFP 통장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MDRT라고 해서 우리가 재무설계사한테는 명예전당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상위 0.4%만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국제 MDRT 협회에 현재 협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좀 갖추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노후에 대비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내가 노후에는 노후 자산이 되겠죠.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병에 걸려서 큰 돈이 한 번에 나가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는 최소한도로 우리가 보험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저축이나 투자를 많이 해라.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보험을 볼 때는 크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보험이 골고루 잘 들어가져 있는지 그러니까 보험은 배팅이 아니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뭐 암 걸렸을 때 1억 나오는데 다른 질병 걸리면 10원 한 장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잘 들어가져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들어가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나오면 이거 의미가 없죠. 진단금이라는 거는 최소한 1년에서 2년까지는 내가 일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더 길게 장애가 남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목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여서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길게 지금 현재 여자 평균 수명이 91.3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를 제외하면 이미 95세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보험 만기가 70세다, 80세다 그러면은 너무 짧죠. 그 이후로도 계속 병원에 갈 일은 많을 테니까. 근데 이게 다 좋아도 보험료가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나간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서 어떤 보장이라 하더라도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적정 보험료를 유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담보들은 최소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이제 골고루 들어가 있냐. 암, 뇌, 심장에 대해서도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라던가 아니면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뭐 혈전 제거술, 혈전 용해술 이런 것들, 걔네들은 많이 하지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으로 많이 넣는 것들이고 수술했을 때 입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있는지를 체크해 볼 겁니다. 그럼 지사장님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먼저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 파일로 드리기는 했는데 자료를 드리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서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저축 목적으로 한 거는 다 뺐고요. 지금 보장성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 건 세 가지예요. 다만 여기에 뭐 우체국도 그때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체국은 뭐 80세 만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증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산상에 조회가 되는 것들만 적어놨고요. 현재 실비를 제외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12만 9천 원이에요. 사실 뭐 보장성 보험으로 많이 내는 거는 아니고 너무 적게 내는 편이기는 하죠. 다만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이런 것보다는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KB손해보험에 2019년에 가입을 한 거고 요거는 20년 납이고 20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갱신된다는 거는 20년 후, 즉 2039년이 되면은 요 보험료가 크게 올라요.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20만 원을 또 20년을 내야 돼요. 2059년이 되겠죠? 그럼 또 보험료가 또 올라요. 그때는 30만 원 넘을 겁니다. 그럼 또 이 돈을 계속 내야 돼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갱신형 보험이라는 거는 돈을 20년만 내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돈을 내는 보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냐? 대상포진에 걸리면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쳐서 사망했을 때 3천만 원.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진단비입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비. 왜? 얘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만 받아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볼 텐데 일반암 진단비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아까 기준표를 보여드렸는데 암 진단비는 최소 5천에서 1년 연봉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보험의 가장 메인이 암 진단비입니다. 근데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보험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거기다가 지금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이 담보를 위해서 평생토록 돈을 내야 된다. 두 번째, 뇌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뇌혈관 질환이 제일 크고요. 그 안에 뇌졸중이 있고 그 안에 뇌출혈이 있어요. 뇌출혈은 역시 혈관이 터져야지만 받는 거니까 거의 못 받는다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간병하는 사람이 이제 받겠죠. 가족 중에서. 왜? 이 뇌출혈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터진 거기 때문에 정상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뇌혈관 질환의 10%로 되지가 않고요. 뇌졸중은 여기에 이제 뇌경색이 포함이 된 거예요. 혈관이 막히는 거, 터지기 전에 막히게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뇌혈관 진단비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뇌혈관 진단비에 뭐 뇌동맥류, 꽈리를 트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뇌와 관련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게 필요한데 지금 그게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심장도 지금 현재 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100명 중에 7명, 심장병으로 100명 나왔으면 7명밖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거는 거의 심장마비 수준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이 질병으로 쓰러져서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하고 한 것처럼 허혈성이 중요한데 이 허혈성이 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재 진단비가 암, 뇌, 심장이 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5천, 2천 정도가 권장 금액인데 그 권장 금액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수술비는 암 수술했을 때, 병으로 수술했을 때, 이제 골절로 수술했을 때 돈 받을 수 있고 입원했을 때는 하루에 3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깁스까지 하게 되면은 2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달 보험료가 10만 2천 원 내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왜? 보장이 좋으면은 비쌀 수도 있는데 보장이 지금 너무 형편없고 심지어 갱신형 보험은 원래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갱신형 보험이면 더 저렴해야 되는데 보장도 안 좋은데 보험료는 너무 비싸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변경하게 되면은 운전자 보험이 올해 1월 1일 되면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 선임비 얘기했죠. 현재는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은 그냥 잘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4세대인데 그때 14만 원이었나요? 네, 지금 할증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1년 동안 뭐 입원이나 수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즉 비급여 치료가 많이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보험료는 내년에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리를 하시고 요 아래 두 가지는 잘 유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진짜 얘가 안 좋은지 제가 이따가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지사장님이 그때 체크를 하고 싶었던 게 보장이 너무 없으니까 특히 이제 암, 뇌심, 뇌랑 심장, 그 다음에 간병인 쪽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회사는 흥국생명과 삼성생명으로 제가 체크를 했고요. 두 회사로 나눠서 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보험사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험사들을 다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사장님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 전 보험사에 다 심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한 게 305 간편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일단 지사장님은 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유병자 보험이 가능한데요. 유병자 보험은 305부터 315, 325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10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갈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0, 1, 2부터 10까지 얘가 의미하는 게 입원 수술을 보는 거예요. 1년 안에 입원 수술이 있었구나. 1년에서 2년 사이에 입원 수술이 있구나. 얘는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하구나 라고 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그럼 305가 가장 비싼 보험이죠. 모든 보험 중에서 305가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근데 지사장님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입원도 있었고 수술도 있었고 입원 일수도 엄청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3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 비싸게 세팅이 돼요. 뭐 KB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305밖에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흥국화재도 마찬가지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가입 자체가 안 된다. 삼성화재도 305만 된다. 현대해상은 아예 가입 안 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여기 보면은 상해 다쳤을 때만 보험이 가입하라. 그러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제가 체크를 했던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건강체, 심지어 유병자 보험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건강체가 가입이 가능한데 암만 건강체로 가능하고 다른 담보를 넣으면 유병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회사로 나눈 게 암 진단비는 흥국생명으로 준비를 하자. 왜? 건강한 사람하고 같은 보험료로 받아주다 보니까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어서요. 두 번째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305가 아니라 유일하게 310죠. 제가 여기 고지사항들을 다 넣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외질환입니다. 지금 여기 수술하셨던 게 예외질환으로 삼성생명에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 안 한 거야 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술하고 입원한 적이 없는 걸로 지금 지사장님은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해요. 자, 말로만 저렴하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KB 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지금 KB 거랑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암진단비가 제일 비쌉니다. 암진단비 내가 5천만 원 받는데 한 달 보험료가 11만 원이에요. 11만 1,000원. 자, 그러면은 아까 암진단비는 흥국생명이 저렴하다고 그랬으니까 흥국생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암진단비, 암 걸렸을 때 5천만 원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암진단비가 5천만 원 받는데 6만 2천 원이에요. 아까 얼마라고요? 11만 원. 다른 담보는 지금 보지도 않았고 암진단비 하나만 받는데 특약 중에서 지금 하나만 받는데 벌써 5만 원, 한 달 보험료가 5만 원 차이예요.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 우리가 20년 동안 보험료 내면은 이 담보 하나로만 우리가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KB가 엄청 비싸게 가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런 식으로 지금 유병자 보험 중에서 비싼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최종 제안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KB는 삭제를 했고요. 운전자 보험하고 실비는 유지를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두 가지고요. 흥국생명은 암보험이라고 보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 뇌나 심장이나 입원비 같은 것들이 삼성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딱 20년 동안 납입하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갱신형이 아니고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암과 관련된 담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보장 못 받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은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암 진단을 받고 비급여니까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2천만 원을 줍니다. 얘는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한 번만 받고 끝이 아니에요. 원래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은 다음에 또 다른 암에 걸리거나 전이가 되거나 재발하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돈을 또 주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만약에 내가 1년 후에 또 치료를 한다. 또 비급여 치료를 하면 또 2천만 원을 주고요. 또 치료한다 또 2천만 원을 줍니다.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쳐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과정에서 당연히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1천만 원이 나와요. 진단비 외에 추가적으로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심지어 비급여 약물을 쓰면은 3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암치료 관련해서 우리나라 항암치료 표적항암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역시 중요한 건 별표를 쳐놓을게요. 표적항암은 말 그대로 암세포만 표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치료율도 높고 부작용도 없어요. 머리가 벗겨지거나 구토하거나 이런 것들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매우 비싸요. 약물 하나에 400만 원. 근데 보통 먹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5천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입자 방사선 이거는 우리나라에 현재 2개 병원밖에 없습니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하고 국립암센터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아도 5천만 원. 뭐 이렇게 7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진단비라 그랬으니까 이 진단비가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보통 이제 암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겠죠.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방사선이나 이제 약물, 즉 항암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항암을 먼저 하고 종양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진단받으면은 지금 5천만 원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럼 항암 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1천만 원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1천만 원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비급여 약물이라던가 비급여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2천만 원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항암 치료 중에서 만약에 표적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 자주 하는 편이니까. 그럼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이 더 나와요. 즉 항암 치료비로만 8천만 원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로봇, 다빈치 로봇이나 우리가 레보아이 로봇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술하면은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의 수술비로 나옵니다. 그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여기에서 이제 8천이었으니까 1억 2천에다가 1억 5천만 원이 암 진단 받아서 항암하고 만약에 수술까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어떤 항암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근데 기존에는 어땠죠? 기존에는 만약에 암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KB 항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암 진단비 1천만 원이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천만 원 받고 아까 걔는 얼마 받는다고요? 1억 5천 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험료는 어때요? 얘는 평생 돈 내야 되는데 한 달에 10만 원. 얘는 20년만 돈 내면 되는데 한 달에 10만 9천 원.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죠. 뭐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근데 보장 자체가 일단 암 진단비만 받아라도 5배가 늘어났잖아요. 원래 보장이 5배 늘어나면 보험료도 정확하게 5배 늘어납니다.
네. 근데 얘는 5배가 늘어났는데 보험료가 비슷하다. 실제로 비슷한 게 아니라 더 싼 거죠. 왜? 얘는 20년만 내면 되는데 앞에 거는 평생 돈을 내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보장을 다 할 수 있고요. 얘는 30년 납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납입면제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납입면제라는 거는 암이나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급성심근경색, 이 셋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보험료를 안 내도 돼요. 아까 원래 30년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한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걸리는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럼 유방암 걸려서 치료 잘 받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27년 동안 보험료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27년 동안 보험료를 아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보장은 언제까지 해준다고요? 죽을 때까지 보장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입면제가 있을 때는 일부러 납입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서 보험료를 이제 줄이도록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똑같이 뇌랑 심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면은 1,000만 원을 주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한 번만 주고 끝이 아니라 뇌 같은 경우에는, 또 심장 같은 경우에는 막힌데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혈전 용해제 계속 쓰고 재발하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치료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을 준다. 그 외에 혈전 용해제를 쓰거나 혈전 제거 치료를 하면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비 외에 치료비로 1,000만 원, 혈전 용해 치료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암은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뇌랑 심장 쪽이 삼성에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뇌혈관 진단비가 2,000만 원 나오고, 아까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거니까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기존에는 얼마 들어가져 있었다고요? 기존에는 500만 원 들어가져 있었다고요. 근데 얘를 4배 늘려놨습니다. 2,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은 뇌경색하고 뇌출혈 걸렸을 때, 뇌출혈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아까 500만 원이었던 거 2,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허혈성은 제일 많이 걸리는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암처럼 예시를 그러면은 들어보면은, 만약에 뇌경색에 걸렸다, 뇌혈관이 막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000만 원 나오고요. 아까 뇌졸중은 뇌경색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1,000만 원 나와서 일단 이렇게 3,0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니까 당연히 치료를 하겠죠. 보통은 이제 혈관이 막히면은 혈전 용해제를 써서 막힌 걸 뚫습니다. 그러면 아까 치료하면 1,0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이 또 나와요. 근데 아까 혈전 용해제를 쓰면 또 얼마 추가적으로 준다고요? 2,000만 원 또 추가적으로 준다고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기 2,000만 원까지 하니까 6,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뇌경색에 걸려서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수술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수술비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이제 수술하면은 5등급으로 나눠서 어떤 수술을 하냐에 따라서, 큰 수술을 하면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주고, 작은 수술, 뭐 예를 들면은 백내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건강검진할 때 용종 제거하는 거, 그런 건 뭐 시술이죠, 시술. 그런 거 했을 때는 20만 원부터 해서 큰 수술하면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그럼 이제 심장 수술이나 뇌 수술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1,000만 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쳐서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양성 신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종 제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도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원비 관련해서는 1인실하고 2, 3인실, 사실 얘네들이 비싼 거잖아요. 뭐 6인실 이런 것들은 입원비 자체가 비싸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실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실비에서 전액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1인실은 10만 원을 주고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됐을 때는 하루에 30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만 원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수술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다, 뭐 열흘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1인실 입원비에서 100만 원 나올 거고, 간병인에서 70만 원 나오게 될 거예요.
합쳐서 170만 원이 입원비로 나오게 되겠죠. 간병인을 쓰는 병원이 아니라 간호사가 돌봐주는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7만 원씩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입원비 얼마 나왔어요? 기존에는 3만 원 나오던 게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독감 걸렸을 때 20만 원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4천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담보를 아까 310-5가 아니라 이건 삼성생명이었는데 305로 똑같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얘는 보험료가 28만 원이 나와요. 보장은 똑같은데 보험료 차이가 2배 더블 나는 거죠. 왜? 10년 동안 입원 수술한 적 없는 사람과 1년 안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완전히 천차만별이라고 보험사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사장님은 엄청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다. 다행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체크를 했고요. 한번 보시고 뭐 보험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보장 측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아까 그 권장 금액에 맞춰서 한번 설계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음에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